안녕하세요, 역서돋보기입니다. 이런 상상 해보시지 않나요? 오늘날처럼 섬유 및 의류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았을지요. 물론 각종 사극 매체에서 묘사되어 일정 부분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연 실제로 과거의 인류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세 서양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세 서양에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의류는 동일했습니다. 로브라고 불리는 긴 원피스였습니다. 이는 유럽 중부지방 에 자리하고 있던 게르만족의 복식과 옛 고대 로마의 복식이 융합해서 탄생한 옷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입던 통 큰 원피스의 튜닉이라고 있죠. 중세 서양인들이 입었던 로브는 고대 로마인들이 입었던 튜닉보다는 더 길이가 길고 통은 상대적으로 더 좁았습니다. 튜닉은 무릎까지 내려왔지만 로브는 발까지 내려왔죠. 물론 로브를 기본으로 해서 신분에 따라 기장 차이가 존재하긴 했습니다. 귀족들의 경우 발까지 내려왔고요. 농노나 피지배층들은 고대 로마의 튜닉처럼 무릎까지 내려오는 로브를 착용했습니다. 다만 성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속옷을 입었다는 차이점은 있지만요. 사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입는 옷은 서양에서 유래한 복식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은 상하이가 구분이 되죠. 하지만 서양에서도 중세시대 때만큼은 상하이가 구분되지 않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정확히는 중세 초까지이고 14세기부터는 남성 위주로 상하이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하이 구분이 처음 보급될 때는 이것이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도덕적이지 못한 복식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17세기, 즉 근세시대로 넘어가면서 상하이 구분 복식이 보편화되었죠. 성직자나 전문직 같은 경우는 특정 의뢰가 있을 때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여전히 긴 원피스 형태의 의류를 착용했습니다. 상하이가 보편화되었을 때도 지배층은 반바지도 자유롭게 착용한 반면 피지배층은 긴 바지를 입었던 신분적 차이가 있기도 했죠. 복식에서 나타나는 신분의 차이는 당연하게도 재질의 차이도 컸습니다. 피지배층의 경우 마, 양털, 삼배 등의 모직물로 옷을 짜입어 평상시 생활할 때나 농사 등 노동을 할 때 움직임이 자유로운 옷을 입었죠. 반면 복식이 장식의 개념이었던 귀족들에게는 희귀 동물들의 모피 혹은 더 특수한 지배층의 경우 비단으로 만든 의류를 착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와이셔츠라고 부르는 셔츠의 경우 그 기원은 고대 이집트 혹은 중근동 아시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 유래한 만큼 중세 서양에서도 셔츠를 입었는데 당연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입는 형태의 와이셔츠는 아니었으며 약간 겉으로 드러내도 되는 정도의 겉옷과 속옷 사이의 용도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드레스 셔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중세 후기에서 근세 시대를 지나며 속옷보다는 겉옷에 더 가까운 옷으로 셔츠를 입었고 그러면서 셔츠를 치장하는 방식도 화려해지죠. 다만 프랑스 대혁명 이후 셔츠 치장 문화도 유행이 사그라들더니 점점 오늘날의 셔츠와 비슷한 형태의 셔츠가 생겼고 섬유 산업이 발전하면서 20세기에 들어 지금의 셔츠가 탄생한 겁니다. 참고로 와이셔츠는 화이트 셔츠를 일본어 발음에서 유래한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발음의 용어입니다. 여성들의 경우 특히 지배층 여성의 경우 복식을 통해서 화려함을 더 과시하였습니다. 정확한 사회 인류학적 이유는 설이 다양하지만 중세시대 여성 미모의 기준은 풍만한 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몸을 강조하는 복식들이 유행하였죠. 대표적으로 여성의 보정속옷 코르셋이 있죠. 코르셋은 16세기 프랑스에서 그 유행이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코르셋의 명칭은 스테이스이며 코르셋의 명칭은 19세기 이후입니다. 코르셋은 여성의 허리를 더 잘록하게 만들어 여성의 몸매를 더 두각시키게 만드는 보정속옷으로 16세기부터 유행이 시작했으니 엄밀히 말해선 중세시대는 아니죠. 중세시대는 기독교적 윤리가 강했기 때문에 여성의 몸매를 부각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나 르네상스 이후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당연시되면서 생겨난 복식이었습니다. 흔히 코르셋 하면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과하게 끈을 졸라매는 이미지가 퍼져 있습니다. 이는 19세기 이후의 일이며 처음 코르셋이 스테이시라는 이름으로 유행할 때까지는 그 정도로 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코르셋은 귀족 지배층을 넘어 서민 피지배층 여성들에게까지 퍼졌는데 귀족 여성들의 경우 신분적 고귀함을 육체적으로 더 과시하기 위해 더 과도한 코르셋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각종 매체에서 보게 되는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코르셋이 탄생하게 된 거죠. 더불어 원래 코르셋의 허리를 조이는 끈은 뒤편에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끈이 뒤편에 있으면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코르셋을 조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녀를 데리고 있는 귀족 여성들의 경우 끈이 뒤에 있었고 서민 여성들은 혼자서 코르셋을 착용할 수 있도록 끈이 앞에 있었죠. 아무래도 끈이 뒤에 있는 경우가 끈이 앞에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졸라맬 수 있겠죠. 근대 시기에 이르러 모더니즘 사상이 자리하게 되고 이제는 불편한 속옷을 입지 않고 싶다는 수요가 팽배한 가운데 20세기 초반 프랑스의 디자이너이자 오늘날 샤넬의 창업자였던 코코 샤넬이 보정 속옷이 없어도 라인을 살릴 수 있는 여성 의류들을 만들어내면서 코르셋의 사용성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중세 귀족들은 다양한 액세서리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액세서리로 하이힐이 있겠죠. 사실 하이힐은 여성에 앞서 남성들이 먼저 착용했습니다. 오늘날 여성의 하이힐처럼 한쪽에만 굽이 있는 것이 아닌 앞뒤로
모두 굽이 있는 신발로 귀족 남성들의 액세서리였으며 중세시대판 남성들의 깔창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힐의 유래에 대해 또 다른 유명한 설이 있죠. 바로 오물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농촌, 아니 중소도시들의 경우도 분뇨 처리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의 거리가 각종 오물로 뒤범벅거렸습니다. 포장도로도 없었기 때문에 비만 왔다 하면 도로는 개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볼일을 봤고요. 이러한 오물을 피하기 위해 지배층들은 굽이 있는 신발을 신었고 이것이 하이힐의 유래가 되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하이힐은 15세기, 그러니까 중세를 넘어 근세시대부터 신기 시작했으며 18세기 후반 이후 근대적 사고가 유행하면서는 남성들은 하이힐을 신지 않았고 상류층 귀족 여성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남녀 막론, 모자, 망토를 잠그는 브로치, 지갑, 버클,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식물들이 있었죠. 전쟁 도중 탄생한 복식도 있었습니다. 우선 17세기 신교와 구교 사이의 국제전이었던 종교전쟁 30년 전쟁 당시 크로아티아군은 목을 보호하기 위한 목두건을 착용했는데 이걸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가 보고는 패션 아이템으로 쓰기 시작했고 이렇게 탄생한 게 넥타이입니다. 또한 19세기 서유럽과 오스만 연합이 러시아의 동유럽 남진을 막기 위해 나섰던 전투 크림 전쟁에선 부상당한 영국의 병사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탈의를 하지 못하자 부상당했을 때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영국의 카디건 백작이 단추를 달아 조끼처럼 입는 형태의 옷을 개발합니다. 때마침 이 시기는 유럽 전역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기병을 활용할 때라 이런 단추식 조끼 옷이 굉장히 편리했고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가디건입니다. 그렇다면 외출용 옷이 아니라 평상복은 어땠을까요? 우선 중세시대에는 외출용 옷과 평상복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잘 때 입는 옷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죠. 겨울에는 외출용 옷을 입고도 자고 여름에는 알몸으로도 잤으며 남녀 모두 목욕한 후에는 알몸으로 몸을 말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나치에 대한 인식도 물론 크리스트교에선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했지만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그렇게까지 부끄럽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귀족들과 부유한 상인들 주도로 네이르를 입으면서 보편화되었습니다. 중세 서양은 위생 개념이 정말 꽝이었는데요. 재채기를 하거나 가래를 뱉어도 심지어 귀족들마저도 아무데나 뱉어댔습니다. 그러다 르네상스 시기에 손수건이 탄생했는데 이때 손수건은 왕실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물품이었습니다. 옷의 색깔에 대한 취향도 확고했는데요. 본디 고대 시대부터 유럽에서는 붉은색 계열을 숭상했습니다. 중세 초에 점차 푸른색에 대한 인기도 점진적으로 올라갔죠. 여러 색깔을 섞어 입는 옷은 주로 하층민들 혹은 예능인들이 입었고 성직자들은 단색을 주로 입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거쳐 근세시대가 되면 검은색이 인기를 끌었죠. 물론 종교개혁 훨씬 이전 중세시대에도 일부 수도회들은 검은색 옷을 고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탁발을 하는 성직자들이 검은색 혹은 회색 옷을 입었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계층은 특정 표장을 강요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매춘부는 빨간색 끈을 달고 다녀야 했고 유대인은 둥근 노란색 배지를, 나병 환자들은 L자형 표지를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렇듯 지배 이데올로기가 확고했던 시절에는 복식 문화에서조차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었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